네, 앞서 소개했듯이 이번 시간은 취업의 달인 시간입니다. 네, 아주대학교의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제 찬바람이 불고 정말요. 우리 구직자분들의 마음도 찬바람이 불고. 네. 예. 그런데 이쯤에는 사실 또 그 대학교 축제 한창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제 이야기를 꺼내는 거 보면 좀 희소식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면에. 뭐 찬바람도 불지만 아주 뭐 훈풍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석이 올해는 좀 일러서 그런지 축제 분위기가 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38 전략을 모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축제겠죠. 뭐 즐길 수 있는 날이 매일매일이니까요. 예. 자, 취업의 달인 오늘은요. 이 지난 시간에 알려주셨던 주제와 이어지는 전략입니다. 38 전략 그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이 8에 대해서 8시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부족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죠? 그 중점적인 8시간에 대해서 오늘은 네. 좀 완결편의 형식을 빌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저기 선혜임 씨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과거에 그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이런 말이 그렇죠. 있었죠. 근데 이 말이 현재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그렇죠. 그 말이 바뀌었다고요? 네, 바뀌었습니다. 용감해도 미인을 못 얻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좀 비관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뭘까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인은 남자를 용감하게 만든다. 미인은 그렇죠. 반대로 미인은 남자를 그러니까 용감하게 과거에 만든다.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는 것은 남자의 어떤 그 적극적인 능력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여성의 미가 남자를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네요. 오늘 38 전략의 8 중에 네. 제가 이 6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6가지는 사실은 나혈형이 아니라 순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도가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선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만 구직을 앞둔 구직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6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미인과 사실은 자기를 꾸미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건 바로 뭡니까?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30분을 할애해라. 30분. 30분. 특히 저는 여성보다도 요즘은 이제 남성 구직자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 인터뷰 직전 아니면 회사의 어떤 구직 프로세스에 들기 전에 자기 자신을 최대한 꾸며보려고 하는데 이 역시 상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어색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구직자들에게 반드시 원하는 향수를 한 가지 정도만 고착해서 활용해라. 그럼 뭐냐? 타인이 향수 냄새로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다. 30분. 그렇죠. 자신을 가꾸는데 매일 30분을 저는 한 투자해라. 5분 정도밖에 안 투자하는 것 같아요. 한 6배는 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내 자세,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좀 상황이나 TPO라고 하죠. 이런 거에 안 맞는 옷을 입으면 그날 하루 종일 좀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자, 두 번째 알아보죠. 두 번째 뭔가요? 두 번째는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네. 60분입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60분. 네. 1시간이면 매일. 꽤 긴데? 이건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뭘까요? 규칙적인 걸 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닌데 이게 뭔가가 있어요. 뭐라고요? 운동 아니면 공부 아니에요? 운동입니다. 운동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 우리가 사실 구직을 한다는 거는 뭐 얼마 기간이라는 어떤 짧은 기간을 설정하고 구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기간. 그러니까 인생의 롱텀을 가는 건데 사실 이 운동은 자기를 인생의 롱텀 속에 넣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구직자들보다는 여성 구직자들이 전혀 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 말을 반성이 듣고 됩니다. 네? 반성이 됩니까? 반성이 돼요. 제 말 네. 듣고 사실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헬스클럽 같은 곳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죠. 그런데 여학생들이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걸 보면 그 처음에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뭐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있는 기구는 하나씩 다 만져봐요. 그래 무겁다 그래. 당연히 무겁죠 그게. 가벼우면 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모 방송사 프로그램 무한도전 보고 그냥 즐겁다고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운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 끝나고 나면 당연히 허기가 지겠죠. 예. 운동량만큼 더 많이 먹습니다. 분명히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역효과만 나타내더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운동은요. 사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의 에너지가 소비되었느냐. 이건 특정한 공간이 이기라기보다도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게 바로 운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남녀 불문하고 이건
반드시 고정화시키는 자신만의 스케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을 사실 뭐 하루 이틀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네. 지속적으로 1시간씩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운동을 마치면 이제 정적인 활동, 구직자분들이니까 특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미 8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또 해야 그래서 될까요? 더 이상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제가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생의 본분이 뭘까요? 공부라고 대답을 하죠. 네.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러지 말려고 하는 거죠. 왜? 공부라고 대답을 했지만 하고 싶지 않고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니까 공부를 자신의 본분거리라고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학습의 장면에 들었을 때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세상 돌아가는 뉴스 속에 나를 둬라. 이 뉴스는 매일매일의 화제를 정확하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인터뷰 때 기업들의 질문이 바로 이 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뉴스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분 MC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면 전철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종종 이용하죠. 해요. 혹시 네. 빈자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빈자리요? 네. 가서 이제 낼름 앉아서. 앉아서. 예, 낼름 앉아서 이제 날려요? 또 스마트폰만 보게 되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군요. 용선희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 뭐 책을 가지고 다니면 책도 가끔 보는데 요즘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책도 잘 안 갖고 다니는 것 또 같아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웹툰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 학생이 많았어요. 근데 저 사실 구직자들 중에 이 전철을 탔을 때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앉아라. 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밀려 가다 보니까 이게 저도 사실 빈자리가 있어서 잘 앉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앉기만 하면 그 다음 역에 어김없이 저 앞에 누군가 오십니다. 노인. 그렇죠. 어르신들. 그분들도 누구한테 가면 딱 비켜줄지는 알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분명 대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이어폰 꽂고, 그러니까 뭐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 전철역 앞에 나오는 무가지를 이렇게 높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는 바로 임산부인 여성이 바로 이제 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신문이 가려져 있으니까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겠죠. 제가 이게 펜을 하나 들고 그 신문 위에다가 펜을 하나 살짝 올려놨습니다. 아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뭐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빼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어폰을 이렇게 빼요. 그러더니 뭔가를 말하려고 하죠. 네. 그럴 때 제가 잽싸게 칸방을 날렸죠. 뭐라고 하셨어요? 보안이 대학생 같으네요. 듣고만 있는 거죠. 네. 대학생은 눈앞에 지식에도 열두에 하나마지만 지식 넘어 세상을 볼 줄 아는 눈도 가져야 해요. 와. 이야. 사실은 그게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전에 전철역 경로우대석 위에 있는 광고 카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양보해야 될 대상이 눈앞에 있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넘어 뉴스 넘어 책 넘어. 제가 자연스럽게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존하는 대학생들의 가장 아름다운 액세서리는 책이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가 바로 끊임없이 뉴스를 봐야만 하지만 뉴스 넘어 세상을 볼 줄 아는 시각도 같이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게 바로 책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까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움직이다 보면 은근히 참 시간들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자투리 예, 시간이죠. 뭐 이동할 때도 그렇고요. 또 뭐 홍선혜 씨 우리 또 방송 또 대기하는 시간도 그렇죠. 어떤 방송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빨리 가가지고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맞아요. 그런 시간들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뭘까요? 마지막은 사실 우리 최근에 구직자들이 스펙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요. 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바로 본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그게 바로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체력이나 지식이나 끼를 누구에게 필요라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바로 봉사 활동을 네. 체험하라. 재능 기부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봉사 활동은 굉장히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요즘은 굉장히 서류 전형에서 깊이 있게 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활동은 반드시 봉사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시간 활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봉사활동으로 넘어갔어요. 이거는 시간보다도 인성과 관련된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가요? 홍선혜 씨가 똑똑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 경험한 건데 화장실 낙서에가 좀 기가 막힌 문구가 있었던 겁니다. 네. 너무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더니 힘을 주고 있는 그대의 여기를 보라 봤죠. 그 다음에 기절을 아주 가슴을 뚫어버렸습니다. 모차르트와 섹스피어 작품에 눈물 흘리는 자는 많아도 내 주위 아픔에 눈물 흘리는 자 과연 얼마인가라는 기절이었습니다. 야 이게 바로 야. 대학이구나.
낙서에도 격이 있구나. 그런데 그 조그마한 밑에 주석이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글귀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책 중에 나오는 글귀였던 겁니다. 조세 씨의 이른바 난소공이었던 거죠. 네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타인의 삶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활동은 사실 구직 전에 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오면 어려운 체험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8시간 중에 비중도를 제가 5번째 두기는 했는데 그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6번째보다는. 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성공 취업할 수 있는 시간 관리 전략입니다. 38 전략에 대해서 오늘 취업의 달인 시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주대학교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